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3월 7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은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죠. 양대 시장 모두. 최근 미국 시장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은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밀릴 자리에서는 조금 밀려주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일단 금일시장, 양대시장 모두 약세 이렇게 마감했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2175포인트를 이탈하면은 213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3일 안에 빠르게 회복해줘야 된다 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면 이탈할 수 있으니까, 이탈한 다음 얘기가 중요하니까 계속 이탈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이 합의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달 말에 다시 만나서 해결을 할지 요거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주 초에 한 3, 4일 안에 좋은 소식이 들릴 거다. 트럼프 왈. 요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아직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면은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업황이 안 좋아진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앞으로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모른다.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내년에는 정상화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고되지 않은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걸 싫어해요. 주식시장은. 네, 불확실성,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협상을 들어갔는데 결과가 불확실성, 기대감은 높았는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탈할 수 있다. 해서 가능성을 계속 남겨둔 거죠. 저는 당연히 굿딜 잘 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트럼프가 오늘 또 이런 얘기하죠. 굿딜 아니면은 노딜이다. 둘 중 하나일 거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되거나 아니면은 협상 자체가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 압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외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시장은 항상 우려감을 갖는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런 거에 비해서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그동안 코스닥 잘 버팁니다 라고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 저는 한 710, 720 요 사이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40포인트 살짝 이탈했어요. 요것도 3일 안에 회복하면은 좋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한 720, 710 정도는 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는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열어놓기는 720에서 깊게 보면 710까지 열어놓고 보고는 있어요. 이거는 여기 올라왔을 때부터 본 겁니다. 저는 1차 목표치 도달한 다음에 이게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코스닥의 경우 밀리면 710에서 720포인트. 이거를 왜 미리미리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제가 잘 버티네 여기서 조정받을 수 있는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올라야지 수익을 보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뭐야 이러고 싫어요 누르고 가신단 말이에요. 악플 달고 가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거 기분은 안 좋겠죠. 계속 그렇게 달고 가시면.
그런데 일단은 강한 건 사실이니까 강합니다. 그런데 조정받아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도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목표치가 다 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저항자리라는 뜻이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놓고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사실 안 좋은 건 아니고 좋은 상황에서 잠깐 쉴 자리를 찾는 거고. 아시겠죠? 이런 거를 잘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입장.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년 11월 선거가 재선거라고 해야겠죠. 재선거가 있습니다. 거의 뭐 네가 4년 동안 잘했는지 보고 4년 더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여기 재선거의 가장 큰 무기는 중국, 미중이라고 하죠. 미중 협상.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바로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얘네가 지금 둘이 싸우면서 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중국이 먼저 성장률에 큰 타격을 입었다. 얘네 6%도 간당간당하다 목표가 6%대라고 그러잖아. 이제는 고성장을 계속 이루던 중국이 거기다가 친화윤이 무너지고 뭐 반도체 쪽 거의 포기 수준으로 가는 분위기고 화웨이 대놓고 때리고 있고 그러면은 반도체 그리고 통신장비 등 이쪽을 때리고 있는 거죠. GTE도 지난 과거부터 계속 때렸었고 이쪽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첨단 산업 쪽을.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G2라고 해도 사실은 지원이죠. 지원의 입지를 다지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 첨단 산업 쪽을 계속 개발을 하면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방산 쪽으로 방위 산업 쪽이라고 할게요. 방산 쪽으로 글로벌한 위치에서 더 큰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방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가 더 크기도 해요 사실은. 방산업을 뺏기는 순간 중국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G2 이러는데 방산업을 중국이 이제 미국과 대등하게 첨단 산업을 가져갈 수 있는 순간 중국이 더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 쪽을 계속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야 하는 일 중국의 굴기 막는다. 이거는 거의 막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제발 우리랑 이제 협상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입장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이제 미국이 요구 조건이 점점 더 빡세지겠죠. 강경파들이 이제 강하게 나가겠죠. 중국이 저 자세로 나온다는 걸 아니까. 지금 이미 하나하나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기차니 뭐니 뭐 보조금이니 이런 거 다 양보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만 협상 결과가 나온다예요. 이거는. 그래서 굿딜 아님 노딜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요 중국 굴기를 막고 그리고 나서 북미 관계 요 부분까지 이 두 가지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다음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재선거에 대한 카드예요. 그래서 중국 굴기를 막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겠죠. 미국도 지금 경제지표 중국이 먼저 타격을 입었지만 타격이 나오기 시작한다. 트럼프도 사실 저렇게 버틸 입장은 아니에요. 미국도. 근데 중국보단 여유가 있으니까 쟤네가 나보다 더 급해.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 하는 거죠. 네가 급하냐 내가 급하냐? 사실은 네가 더 급하니까 나는 배에 힘 빡 주고 가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더 급하다. 일종의 치킨 게임, 무역 치킨 게임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얘네가 협상이 안 나오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요. 타결이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에 무너진 부분 첨단 산업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러면은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우리나라에서 뭐 반도체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쪽이 시나미부터 좀 무너지고 파운더리도 무너지고 하면은 어차피 이건 다 우리나라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까지도 이제 공격적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5G 통신 장비 저쪽 화웨이에서 이제 못하게 되면은 못하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치고 나가겠죠. 그걸 솔직히 다 따와야겠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한국을 누르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인력을 뽑아가고 기술력 뽑아가고 그래서 계속 유출, 인재 유출, 기술 유출 얘기 나오고 있죠. 유출 다 우리가 키워주는 겁니다 저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저렇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유심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굿딜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중국 이번에 협상이 완료가 안 되면은 좀 더 경제가 딜레이 될 거 아니에요. 경제 회복하는 게. 그러면은 트럼프는 사실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을 위한 뭐 정책을 다 펼치고 있잖아요. 빨리 협상이 완료되는 게 좋다. 하지만 빈 껍데기 안 된다. 실속은 다 챙기고 빨리 완료되는 게 제일 좋은, 뭐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협상이 빨리 완료되면은 챙길 거 잘 못 챙기고 니네 뭐 협의서 뭐 협약서 같은 쪽에다가 빈틈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려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강경파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역대표부 대표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문서 작성 기가 막힌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은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경파라서 뭐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얻어낼 거는 얻어내야 되고, 문서 작성 이런 부분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틈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가시면 돼요. 트럼프도 최대한 빨리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3월 안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가장 좋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12월에도 말씀드렸죠. 12월 첫 영상에도 12월 첫 영상에 얘네가 휴전을 했다. 무역전쟁 휴전이다. 3월 1일까지 안 된다. 최소 1, 2주 딜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 한 달 딜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최소한 한 달, 잘 돼도 한 달 가까이 딜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랑 뭐 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은 저 이슈 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삼성전자 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 매수할 타이밍이 다 왔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쯤 되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약했지만, 그럼 삼성전자가 1% 올랐는데 지수가 약했다는 거는 중소형주는 더 많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여러분 체감은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코스피 쪽에서.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밀려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양봉을 딱 달지 않는 이상 반등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보지는 말고 천천히 보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45,000원 위쪽, 조금 깊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46,000원대를 보시면 되거든요. 46,000원에서 한 46,500원. 삼성전자 최근에 그 제가 매수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접근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는 계속 매도 의견 드렸죠. 삼성전자 짧게 보면은 45,000원.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지 않죠. 길게 봐도 46,000원에서 46,500원 사이,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등 목표치를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야 요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짧게 보면은 요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45,000원, 46,500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대응하실 분. SK하이닉스 같이 봐야겠죠. 삼성전자랑 같이. 반등이 삼성전자보다 약해요. 그냥 뭐 보합권이죠.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이제 회복하는 정도인데, 내일 요게 양봉을 좀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7만원을 회복 시도가 나온다면 74,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는 7만원인 것 같아요. 7만원 원이고, 길게 봐도 74,000원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요건 뺄게요. 둘 다 뭐 짧게 보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간이나랑 뭐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뭐 깊게 달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 1월 달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언급을 아예 안 드렸어요. 왜냐면 셀트리온은 여기 살짝 이탈하는 20만원 살짝 이탈하거나 뭐 지지력 테스트 나오면은 요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나 한번 건드려보고, 길게 봐도 245,000원 정도다. 245,000원이니까 짧게 보면은 뭐 요 정도 되겠죠. 짧게 보면 225,000, 뭐 요 정도 되겠죠. 225,000원, 222,500원 뭐 이 정도 되겠죠. 한 22만원에서 225,000원 사이 요 정도를 짧게 보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약세가 지속된다라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길게 나는 조금 묵직하게 가고 싶다면 20만원 약간 아래서 이탈하거나 할 때, 20만원 지지력 테스트 할 때 매수해서 한 245,000원까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쪽으로만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20만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22만원 에서 22만 5천원 정도고, 길게 봐도 24만 5천, 24.5만원, 이렇게 하면 24만 5천원 이해하시죠? 24.5만원 하면 24만 5천원인 겁니다. 요 정도로 대응하시면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이렇게 시총 상위주 대표주들 보면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다. 옵션 만기일 7일 남았습니다. 자, 이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대충 보면은 외국인 포지션이 중요한데, 얘네가 지수를 관리를 많이 하니까 2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막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2190포인트 정도에서 끝나면은 적당하겠죠. 2190에서 95 정도, 현재 포지션만 봤을 때예요. 이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2190 전후 이 정도에서 끝나면은 아주 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옵션 만기일 다음 주에 목요일에 일주일 남았어요. 현재 외국인 포지션 2190포인트 전후, 오케이, 이 정도인 거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 뭐 미중 무역 협상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 밀리는 게 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풋옵션을 이만큼 사놨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00 뭐 정도 흔들기까지도 나와도 얘네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나와요. 위를 계속 막아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200포인트 부근 그 근처 가면은 못 올라가게 계속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최악의 경우 2100포인트를 볼 수 있다. 보거나 살짝 이탈할 수 있다.
뭐 그 이상까지 다 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그리고 최상의 경우 그 안에 이번 주 뭐 주말이든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다. 우리는 합의 거의 다 됐다. 세부 조율 얼마 안 남았다. 발표하는 것만 남았다. 이 정도로 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 구간에 도전을 하려고 하겠죠. 2190 이상 뭐 도전을 하려고 하겠죠. 이 구간에서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이 구간에서 콜옵션 금액 매수가 나오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듣고 알고만 계세요. 콜옵션에 매수가 나오면은 강한 매수가 나와야겠죠. 강한 매수가 나오면은 오히려 2200을 돌파해서 뭐 한 2250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2250포인트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요건 최상의 경우에요. 최상의 경우 간다는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는 2100까지도 나오는 거.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2200을 못 넘어가는 정도 수준에서 마감하는 게 뭐 적당한 타협점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옵션 만기일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변동성을 너무 우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는지 요 정도만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뭐 특별히 트럼프가 트위터를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트위터즈를 하는지 한 번씩 확인하면 된다. 저는 여러분께 요 정도로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 다시 요것도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따봉 하나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구독중 누른 다음에 좋아요랑 구독중은 저를 위해서 눌러주시는 거고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옆에 종 있죠? 종 모양을 눌러 놓으시면은 알람이 가요. 여러분한테 제가 장중에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주말이나 뭐 교육상이나 3월에는 더 추가로 올려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요 두 개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구독중 눌러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요 종 모양 눌러서 알람을 가져가시면은 장중에도 정보를 얻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 종 모양 꼭 누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요거는 요 두 개는 저를 위해서 누르고,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